고요했던 고급 한정식 집에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나한테 소리를 질러? 차가운 목소리가 비웃음과 함께 귓가를 때렸습니다. 이금자의 뺨은 시뻘겋게 부어올랐고 화끈거리는 통증보다 더한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가진 것 없는 늙은 시어머니라 조롱당하고 돌아가신 남편까지 천대받은 그날, 이금자는 깨달았습니다. 눈물로 호소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이제 그녀의 삶의 목적은 단 하나. 오만한 판사 며느리의 판사복을 벗기고 천벌을 내리는 것. 모든 것을 건 여인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감히 뺨을 때린 판사 며느리에게 가장 정의로운 심판을 내릴 수 있을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통쾌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달아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금자는 거울 앞에서 한복고름을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오늘은 아들 도진이의 대기업 법무팀 승진을 축하하는 상견례 날이었어요. 그녀는 소박하지만 깔끔한 연보라색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렸습니다. 우리 도진이 오늘 아주 자랑스럽다. 엄마가 이 한복 입으면 좋아하겠지? 이금자가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를 예쁜 용기에 포장했습니다. 30년 넘게 운영해온 작은 식당의 비법 양념으로 담근 김치였어요. 이 김치 사돈 어머님들이면 좋아하실 거야. 정성껏 담갔으니까. 이금자가 김치통을 소중히 들고 고급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도진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정말 축하한다. 대기업 법무팀이라니 엄마가 얼마나 뿌듯한지 모른다. 다 어머니 덕이에요. 어머니 고생하신 거 제가 다 압니다. 두 사람이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중년 여성, 그리고 단아한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도진이 어머니 이금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금자가 깍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오 회장이 차갑게 이금자를 훑어보며 입을 열었어요. 나오셨습니까? 앉으시죠. 그의 부인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유리는 이금자를 한번 보고는 시선을 돌렸어요. 이금자가 자리에 앉으며 정성스럽게 포장한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이건 사돈 어머님께 드리려고 직접 담근 김치예요. 저희 식당에서 30년 넘게 내려온 비법으로 담갔습니다. 이금자가 김치통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유리가 김치통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아니, 이런 걸 왜 가져오신 거예요? 이금자의 얼굴이 순간 당황스러워졌어요. 정성껏 담근 건데 그냥 맛있게 드시라고. 오 회장이 끼어들었어요. 솔직히 말합시다. 그런 작은 식당에서 만든 김치가 우리 집 식탁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천한 환경에선 냄새도 안 빠질 텐데. 오 회장의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도진 군이 이제 대기업 간부가 됐는데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금자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나 봅니다. 오유리가 김치통을 집어들며 일어섰어요. 위생이 어떤지 누가 알아요? 이런 건 우리 가족 식탁에 절대 못 올려요. 오유리가 김치통을 들고 식당 한쪽에 있는 쓰레기통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김치통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어요. 탕! 김치통이 쓰레기통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습니다. 이금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어요. 도진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오유리를 바라봤습니다. 유리야,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정성껏. 도진 씨는 입 다물어. 여기는 내가 알아서 해. 이금자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그 말로 끝날 일이 아니죠. 오유리가 이금자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사기당해서 죽은 아버지 덕에 빚만 남은 그런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우리 가족이랑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말이 돼요? 이금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오유리를 바라봤어요. 우리 남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제발. 이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사실 아니에요? 무능해서 사기당하고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만하라고 했잖아. 이금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오유리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나한테 소리를 질러? 어디서 버르장머리를. 찰싹? 오유리의 손이 이금자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어요. 지배인과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이금자가 뺨을 감싸며 비틀거렸어요. 그녀의 뺨이 시뻘겋게 부어올랐습니다. 도진이가 충격에 휩싸여 몸만 떨고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진아, 엄마 좀 보자. 하지만 도진이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어요. 한 발짝도 어머니 쪽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이금자가 빨갛게 부어오른 뺨을 손수건으로 감싸며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오 회장이 딸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유리야, 그건 좀 심했구나. 하긴 뭐 이해는 하지만 오 회장의 부인도 신용만 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어요. 그래도 때리지 말지. 보기 흉했잖아. 아무도 이금자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금자가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꿋꿋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이가 이금자의 집 문 앞에 명품 가방과 봉투를 놓고 갔어요. 봉투 안에는 병원비라며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금자가 그것들을 보며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이게 그 애한테 맞은 값이라는 거냐? 내 뺨값이 100만 원이라는 거냐? 그녀가 중얼거리며 명품 가방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금자는 모욕에 대한 값을 지불하려는 시도로 해석하며 극도의 분노와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날부터 이금자는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 문에 무기한 휴업 팻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가게 안의 모든 물품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0년 넘게 사용해온 냉장고, 조리도구들, 테이블과 의자들까지 모든 것을 목록으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금자가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어요. 식당 운영으로 모은 돈이 2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어요. 아파트도 팔고 식당도 팔아야지.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금자가 전화기를 들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금매로 내놓을 아파트와 상가가 있어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며칠 후 이금자는 식당과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금매로 내놓았어요. 총 5억 원 정도의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외곽의 낡은 오피스텔 한 칸을 월세로 얻어 이사했어요. 짐을 정리하며 이금자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도진이 잘 되라고 한 건데 이런 모욕을 당했어. 근데 나 이제 울기만 하지 않아. 그녀가 사진 속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가만 안 있을 거야.
저 오만한 판사년한테 절대 그냥 안 넘길 거야. 이금자는 자신의 모든 삶을 이 오만한 판사에게 천벌을 내리고 판사복을 벗기는 것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복수하고 말 거야. 정의로운 복수를 할 거야. 그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금자의 오유리에게 정의로운 복수를 감행할 준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이금자는 오피스텔 책상 앞에서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오유리 판사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자 수많은 기사들이 화면에 쏟아져 나왔어요. 이 애가 어떤 짓들을 했는지 다 파헤쳐 보겠어. 이금자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법원 공시 정보 사이트에 접속해서 오유리가 담당했던 사건들의 목록을 차례차례 확인했어요. 판결문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어가며 메모장에 정리했습니다. 이건 뭐야? 대형 건설사가 이겼네. 이금자가 화면을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녀는 특히 대형 건설사와 영세 상인들 사이의 분쟁에서 오유리가 내린 판결에 주목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건에서 대형 건설사가 승소했어요. 이상하네. 왜 맨날 큰 회사들만 이기는 거야? 이금자가 관련 기사들을 스크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세 상인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인터뷰 기사들을 하나씩 저장했어요. 한편 도진이는 어머니와 연락이 안 되자 초조해하며 오유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리야, 어머니 연락이 안 돼. 집에도 안 계시고. 도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그래요? 어디 가셨을까요? 오유리가 무관심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많이 우울해해. 그날 일 때문에 혹시 우울증 증세가 심해진 건 아닐까? 도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 그런가 보네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럴 수 있죠.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고요. 오유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도진 씨, 걱정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노인네 헛짓거리에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오유리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자신의 판사 지위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두려워해? 아버지는 전직 대법관이고 나는 최연소 판사야. 그런 무식한 늙은이 하나가 뭘 어쩌겠어? 오유리가 자신만만하게 중얼거렸어요. 한편 이금자는 오유리의 판결문들을 읽어가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한 사건이 그녀의 눈길을 끌었어요. 이거 우리 남편 사건과 비슷하네. 이금자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이었어요.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오유리는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리적으로 이상해. 우리 남편 때는 피해자가 이겼는데. 이금자가 남편의 사건 서류를 찾아 비교해 봤어요. 두 사건은 거의 똑같은 구조였는데 판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이건 말이 안 돼. 이금자가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녀는 남편의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박 실장, 박민수 실장이었지. 이금자가 인터넷으로 박 실장을 검색했어요. 다행히 연락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금자는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박 실장님이신가요? 이금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박 실장이 대답했어요. 저는 이금자입니다. 몇 년 전에 남편 사건으로 도움을 받았던. 아, 이금자 씨. 기억나요. 그런데 왜 갑자기? 박 실장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장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금자의 집요함에 박 실장이 호기심을 느꼈어요. 그래요?
무슨 일인지 궁금하네요. 내일 오후에 시간 되세요? 한편 오유리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석연치 않다며 사설 심부름센터에 의뢰했습니다. 이금자라는 사람을 감시해 주세요. 오유리가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말했어요. 어떤 분인가요? 제 시어머니인데 요즘 행동이 수상해서요. 원래 사는 곳은 여기고. 오유리가 이금자의 기존 주소를 넘겨줬습니다. 하지만 이금자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일부러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흔적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동대문 시장에 가봐야겠어. 이금자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지하철을 탔어요. 그녀는 의도적으로 여러 역에서 내렸다가 다시 타기를 반복했습니다. 저기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데. 이금자가 뒤를 돌아보며 중얼거렸어요. 심부름센터 직원이 멀찍이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금자는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여러 층을 오르내리며 직원을 따돌렸어요. 그리고 다른 출구로 나와서 택시를 탔습니다. 아저씨, 강남역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자 이금자가 뒤를 확인했어요. 추적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교란시켜주지. 이금자가 차창 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날 이금자는 박 실장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둘이 마주 앉았어요. 실장님, 이걸 좀 봐주세요. 이금자가 정리한 자료들을 박 실장에게 건네줬습니다. 박 실장이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하네요. 박 실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죠? 같은 사건인데 판결이 다르잖아요. 이금자가 박 실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혹시 이 오유리 판사와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금자가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털어놓았어요. 뺨을 맞은 일부터 남편 모욕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화가 나시겠어요. 박 실장이 이금자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실장님, 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법조계 내부 사정을 아시니까. 이금자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박 실장이 잠시 고민했어요. 그는 과거에 법조계의 부조리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금자 씨의 복수심이 단순한 개인적 원한은 아닌 것 같네요. 박 실장이 천천히 말했어요. 네, 맞아요. 이건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에요. 이금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도와드리죠. 하지만 제대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 거예요.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할 거예요. 이금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시작해 봅시다. 오유리 판사의 비리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죠. 박 실장이 이금자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제 이금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법조계 내부 사정에 정통한 조력자를 얻었습니다. 개인적인 모욕과 법조계 부조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거야. 이금자가 결의에 찬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이금자와 박 실장의 본격적인 복수 작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금자와 박 실장은 협력 첫날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박 실장이 두꺼운 파일을 이금자 앞에 펼쳐놓았어요. 이금자 씨, 이걸 보세요. 박 실장이 손가락으로 한 문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금자가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오유리 판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특정 지역의 부동산 투기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는 단서예요. 그리고 차명으로 거래한 흔적이 있어요. 박 실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정말요? 이걸 어떻게 알아냈어요? 이금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과거에 법조계 비리를 추적하다가 얻은 자료였어요. 그때는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묻어뒀는데
박 실장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이금자 씨의 복수 자금으로 이 의혹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금자가 적극적으로 물었어요. 먼저 유능한 보안 전문가를 고용해야 해요. 오유리가 숨긴 디지털 기록들을 복원해야 하거든요. 박 실장이 이금자에게 제안했습니다. 돈은 문제 없어요. 얼마든지 쓸 거예요. 이금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박 실장이 소개한 보안 전문가 김 과장을 만났어요. 암호화된 파일들을 복원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김 과장이 이금자에게 설명했습니다. 괜찮아요. 제대로만 해주세요. 이금자가 김 과장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건네줬어요. 일주일 후 김 과장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대박이에요. 불법 부동산 계약서는 물론이고 김 과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가 더 나왔어요? 박 실장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사법시험 당시 논문 표절 정황과 재판 기록 조작까지 다 나왔어요. 김 과장이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금자가 화면을 바라보며 놀랐어요. 이런 게 다 나오다니 정말 나쁘네. 한편 오유리는 시어머니 주변에서 박 실장이 활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아버지, 큰일이에요. 오유리가 아버지 오 회장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무슨 일이냐? 오 회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뒤에 박민수 변호사가 있어요. 박 실장의 입을 막아주세요. 오유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박민수? 그놈이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구나. 오 회장이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정말 큰일 나요. 오유리가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걱정 마라. 내가 처리해주마. 며칠 후 박 실장에게 변호사 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실장님, 변호사 자격 재심사를 다시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협회 직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심사요? 왜 갑자기요? 박 실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상부 지시입니다.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어요. 박 실장이 전화를 끊고 이금자에게 상황을 알렸어요. 이금자 씨, 오 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박 실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금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굴복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빨리 움직여야 해요. 박 실장이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오유리의 비리를 세상에 공개할 시점을 정해야겠네요. 이금자가 박 실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해요. 한 번에 확실하게 끝내야 해요. 박 실장이 이금자와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진행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금자 씨, 이것 좀 보세요. 박 실장이 새로운 자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유리의 투기 자금 출처가 오 회장의 불법 정치 자금과 연결되어 있어요. 정말요? 아버지까지 연루된 거예요? 이금자의 눈이 번뜩였어요. 네, 이제 복수의 대상이 사돈부녀 전체가 되었어요. 박 실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둘 다 혼내줘야죠. 이금자가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이제 이금자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유리의 판결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직접 만나기로 한 거예요. 실장님, 피해자들을 만나서 설득해야겠어요. 이금자가 박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법적 심판만으로는 부족해요. 사회적 심판이 필요해요. 박 실장이 이금자의 생각에 동의했어요. 그 사람들이 함께 나서준다면 더 큰 힘이 될 거예요. 이금자는 피해자 명단을 정리하며 한 명씩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정하영 씨시죠? 저는 이금자라고 해요.
이금자가 첫 번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누구세요? 정아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유리 판사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신 거 알아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금자의 제안에 정아영이 관심을 보였어요. 이제 이금자는 마지막 당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증거와 배우 조종자 오 회장을 상대로 한 전면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맨몸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소시민들의 연대로 정의를 되찾을 거야. 이금자가 결의에 찬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금자는 정아영과 만날 약속 장소인 작은 카페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어떻게 말을 꺼낼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저기요, 이금자 씨시죠? 정아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앉으세요. 이금자가 정아영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정아영은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피곤해 보이는 얼굴에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놀라셨죠? 이금자가 커피를 주문하며 말했어요. 네, 조금. 오유리 판사 얘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아영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영 씨, 저도 그 판사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이금자가 정아영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상처요? 정아영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금자가 심호흡을 하고 그날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판사의 시어머니예요. 아들 승진 축하 자리에서 제가 정성껏 담근 김치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이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 뺨을 때리고 돌아가신 남편까지 모욕했어요. 사기당해서 죽은 무능한 남자라고. 이금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아영이 깜짝 놀라며 이금자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그런 일이. 하영 씨도 그 판사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이금자가 정아영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물었어요. 정아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부당한 판결 때문에 작은 가게를 잃었어요. 아이 혼자 키우는데 정말 막막해요. 그래서 제안하고 싶어요. 이금자가 정아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하영 씨에게 단순히 돈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함께 부패한 권력을 무너뜨려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이금자의 진심 어린 말에 정아영이 마음을 움직였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정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서는 어렵겠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하영 씨가 저의 첫 번째 동맹군이 되어주세요. 이금자가 정아영의 손을 꼭 잡으며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정아영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제 억울함을 풀고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면 해보겠어요. 고마워요, 하영 씨. 이금자가 정아영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며칠 후 박 실장이 이금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이금자 씨, 정아영 씨와의 만남이 성공적이었다고 들었어요. 박 실장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피해자들을 모아야겠어요. 이금자가 의욕적으로 대답했어요. 그럼 고발인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봅시다. 박 실장이 이금자와 함께 피해자 명단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금자는 피해자들을 한 명씩 만나며 그들의 사연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아저씨, 어떤 피해를 보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금자가 한 중년 남성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운영한 작은 식당이 재개발 때문에 문을 닫게 됐어요. 그런데 오유리 판사가 건설회사 편만 들더라고요. 남성이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금자는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의 서류와 증언을 철저히 취합했습니다. 그리고
박 실장과 함께 오유리를 향한 고발장과 기자회견 자료를 완성해 갔어요. 이제 거의 다 됐네요. 박 실장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빈틈없이 준비했으니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금자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유리의 감시망이 정하영에게까지 미친 거예요. 이금자 씨, 큰일이에요. 정하영이 급하게 이금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금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누가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아이까지 위험할 것 같아서. 정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세요? 제 오피스텔로 피해와요. 이금자가 즉시 정하영을 자신의 거처로 피신시켰어요. 하영 씨, 당분간 여기서 지내세요. 제가 보호해 드릴게요. 이금자가 정하영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정하영이 감동하며 말했어요. 보답은 나중에 하고 지금은 안전이 먼저예요. 모든 준비가 끝나자 이금자와 박 실장은 마지막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탐사 보도팀에 제보할 시간이에요. 박 실장이 이금자에게 말했습니다. 공신력 있는 곳으로 해야겠어요. 이금자가 동의하며 말했어요. 그들은 오유리의 비리가 담긴 핵심 증거와 피해자들의 증언을 종합해서 대형 방송사 탐사 보도팀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한편 도지는 어머니의 행보와 아내의 불법 행위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실장님, 정말 장인어른이 제 승진에 불법 개입을 했나요? 도진이 박 실장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이에요. 증거도 있어요. 박 실장이 도진에게 관련 서류를 보여줬어요. 도진이 서류를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의 수혜자가 된 거군요. 도진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으니 옳은 선택을 하세요. 박 실장이 도진을 바라보며 조언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이금자는 드디어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이금자가 박 실장에게 말했어요. 법조계 전체가 긴장하겠어요. 거대한 파장이 일 거예요. 박 실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자회견 예고 소식이 퍼지자 정말로 법조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가진 것 없는 소시민이 아니에요. 이금자가 정하영과 다른 피해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패한 권력에 맞설 정의의 전사들이에요. 역사의 심판대에 올라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됐어요. 이금자의 말에 모든 피해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정의의 전쟁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어요. 기자회견 당일 아침, 이금자는 거울 앞에서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어요. 여보, 오늘 우리 복수를 완성할 거야. 이금자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서울 시내 한 호텔 컨벤션 센터에는 이른 아침부터 전국의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어요. 각종 방송사 카메라와 기자들로 회견장이 가득 찼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정말 화제네요. 한 기자가 동료에게 말했어요. 뺨 맞은 시어머니의 복수라니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다른 기자가 카메라를 점검하며 대답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자 이금자가 꼿꼿한 자세로 연단에 올라섰어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그녀를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금자입니다. 이금자가 마이크 앞에서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이금자의 목소리가
회견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제가 여기서 고발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원한이 아닙니다. 이금자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 제 아들의 승진 축하 자리에서 저는 며느리인 오유리 판사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성껏 담근 김치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돌아가신 남편을 모욕하며 마지막에는 제 뺨을 때렸습니다. 이금자가 담담하게 그날의 일을 털어놓았어요. 이 복수는 소시민의 자존심이자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어머니의 마지막 헌신입니다. 이금자의 선언에 기자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이제 정아영 씨가 증언하겠습니다. 이금자가 정아영을 연단으로 불렀습니다. 정아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오유리 판사의 부당한 판결로 20년 동안 운영하던 작은 가게를 잃었습니다. 정아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생계수단을 잃고 정말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오유리 판사는 대형 건설회사의 편만 들었어요. 정아영의 증언에 기자들이 메모를 하며 집중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피해자들도 차례로 나와서 증언했어요. 저도 똑같은 피해를 봤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오유리 판사는 항상 돈 많은 쪽만 편들었어요. 기자회견장의 분위기가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이금자가 다시 연단에 올라서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금자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유리 판사의 불법 부동산 투기 계약서 사본입니다. 카메라들이 서류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법시험 당시 논문 표절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금자가 또 다른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오유리 판사는 판사로서의 지위를 사적으로 남용한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금자의 선언에 기자들이 일제히 사진을 찍어댔어요. 같은 시각 법원 사무실에서 오유리가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게 다 어떻게. 오유리가 창백한 얼굴로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판사님,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법원장님께서 즉시 오라고 하십니다. 지금요? 오유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네, 직무정지 명령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비서의 말에 오유리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금자는 박 실장과 조용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이금자 씨 정말 대단했어요. 박 실장이 이금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동안의 고난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네요. 이금자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언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봐야죠. 박 실장이 이금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곧바로 각종 언론에서 특급 뉴스로 다뤘습니다. 뺨 맞은 시어머니의 정의로운 복수극, 최연소 판사의 충격적인 비리 폭로, 소시민이 권력에 맞선 감동적인 이야기, 모든 신문과 방송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어요. 국민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검찰은 뭐하고 있어? 당장 수사해야지. 시민들이 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어요. 결국 검찰도 국민적 압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유리 판사에 대한 긴급 감찰을 공식 발표합니다. 검찰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서 발표했어요. 한편 도지는 회사에서 아내의 기자회견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도진이 자리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심했어요. 부장님, 사직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도진이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승진도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도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며칠 후 오유리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판사직 박탈 및 모든 직위 상실. 법원의 공식 발표였어요. 기자회견 직후 분노한 국민들의 청원이 하루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고 대법원도 거센 여론의 문매를 이기지 못해 이례적으로 즉각 직위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오유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판사복을 영원히 벗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천벌이 내렸구나. 이금자가 뉴스를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금자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 회장의 반격이 시작될 거야. 큰 싸움을 준비해야 해. 이금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각오를 다졌어요. 권력에 맞서 싸운 자신의 헌신과 노력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지만 진정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기자회견 이틀 후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유리가 대형 병원의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것이었어요. 오유리 판사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입원. 뉴스 속보가 화면에 떴습니다. 이금자가 뉴스를 보며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또 꾀병이네. 검찰 조사를 피하려는 속셈이 뻔해. 이금자가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오유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뉴스 보셨죠? 네, 봤어요. 교활한 시간 끌기 전략이 분명해요. 박 실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거겠죠. 한편 오 회장은 딸의 위기를 막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국장님이시죠? 제가 오 회장입니다. 오 회장이 법조계 인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 회장님, 무슨 일로 연락을? 요즘 제 딸 때문에 시끄러운데 이게 개인의 치정 싸움일 뿐이에요. 너무 과하게 부풀려진 것 같아서. 오 회장이 교묘하게 여론전을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 거였군요. 언론이 좀 과장된 면이 있죠. 맞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감정 다툼인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오 회장은 이런 식으로 여러 인사들에게 연락해서 사건을 축소시키려 했어요. 며칠 후 정하영에게 의외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최민우라고 합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정하영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변호사님이 저를 왜? 정하영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실은 좋은 제안을 드리러 왔어요. 앉아서 얘기할까요? 최 변호사가 정하영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영 씨,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이도 있고 힘드실 텐데. 무슨 말씀이세요? 정하영이 경계하며 물었어요. 거액의 합의금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 유학 비용까지. 최 변호사가 두꺼운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대신 증언을 번복해 달라는 거죠? 정하영이 차갑게 물었어요. 그냥 기억이 좀 흐릿했다고만 하시면 돼요. 최 변호사가 강력하게 회유했습니다. 한편 박 실장에게도 위기가 닥쳤어요. 박 실장님, 변호사 자격 재심사가 무기한 연기된다고 합니다. 변호사 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또 오 회장의 압력이군요. 박 실장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실장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금자의 복수 자금을 활용해서 오 회장의 증거인멸 시도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금자 씨, 오 회장이 뒤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추적해 봅시다. 박 실장이 이금자에게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더 큰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도진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도진아, 나다. 장인이야. 오 회장이 도진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아, 아버님. 안녕하세요.
도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만나자. 중요한 얘기가 있다. 다음 날 도진은 오 회장과 만났어요. 도진아, 내 어머니가 이 고발을 취하하게 해야 한다. 오 회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만약 취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알아? 오 회장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너의 변호사 커리어는 물론이고 승진 과정에 내가 불법 개입한 자료까지 공개해서 내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켜버릴 거다. 도진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버님, 그럴 수는. 각오해라. 나한테 대들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그날 밤 도진은 어머니 이금자를 찾아갔어요. 어머니. 도진이 이금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진아, 왜 이래? 이금자가 놀라며 아들을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어머니, 제발 고발을 취하해 주세요. 도진이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제 인생을 파멸시키겠다고 위협하세요. 뭐라고? 이금자의 눈에 분노가 서렸어요. 어머니, 정말 제발이에요. 저까지 망하면 안 돼요. 도진이 계속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이금자는 단호했어요. 도진아, 정의의 싹을 짓밟고 비겁하게 살 바에는 모든 것을 잃는 게 나아. 이금자가 아들을 엄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한편 정하영도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최 변호사의 회유가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하영 씨,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이금자가 정하영을 찾아가 설득했어요. 하영 씨, 그들이 주는 돈은 진정한 속죄가 아니에요. 그냥 비겁한 돈일 뿐이에요. 이금자가 정하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용기를 잃으면 안 돼요. 제가 계속 도와드릴게요. 이금자는 정하영에게 심리적,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언론에 이상한 기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금자와 박 실장의 복수 자금 출처 의혹, 개인적 복수를 위한 자금 세탁 의혹, 오 회장이 언론에 의혹을 흘린 거였어요. 이제 허위 고발이라는 누명까지 쓰게 생겼네요. 박 실장이 걱정스럽게 이금자에게 말했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속셈이에요. 이금자가 분노하며 대답했어요. 같은 시각 병원에 입원한 오유리는 교묘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김 비서, 우리 집에 있는 서류들 좀 정리해줘. 오유리가 측근에게 은밀하게 지시했습니다. 어떤 서류 말씀이세요? 부동산 관련된 거 있잖아. 다 치워버려. 오유리가 불법 투기 관련 서류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거였어요. 검찰이 압수수색 나오기 전에 빨리 해. 이것은 최후의 발악이었습니다. 이금자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오 회장의 지휘 아래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금자가 박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사돈과의 전면전이 시작된 거네요. 박 실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쐐기 증거를 찾아야 해요. 이금자가 결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최후의 탐색을 시작합시다. 이제 진정한 승부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어요. 이금자는 정하영이 오 회장의 회유에 흔들리지 않도록 더 강력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영 씨, 제가 중요한 약속을 드릴게요. 이금자가 정하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무슨 약속이요? 정하영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이까지 제가 돌봐드릴게요. 하영 씨는 정의로운 증언에만 집중하세요. 이금자의 진심 어린 약속에 정하영이 감동했어요. 정말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책임을 질게요. 이금자가 정하영에게 안정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한편 박 실장은
오 회장을 역추적하던 중 놀라운 증거를 발견했어요. 이금자 씨 대박이에요. 박 실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이금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금자가 급하게 물었어요. 오 회장이 딸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법무법인에 부당하게 압력을 가하고 금품을 제공한 증거를 찾았어요. 박 실장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거였어요. 정말요? 어떤 증거인가요? 통화 녹음과 금품 제공 내역이 다 나와 있어요. 이번엔 확실해요. 이금자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실장님, 이 혐의를 검찰에 제출하는 동시에 다른 작업도 해봅시다. 무슨 작업 말씀이세요? 박 실장이 물었어요. 오 회장의 법조계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익명으로 폭로하는 거예요. 이금자가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 회장을 완전히 고립시키자는 거군요. 박 실장이 이금자의 의도를 이해했어요. 맞아요. 대외적 신뢰를 완전히 파탄내야 해요. 며칠 후 법조계에 충격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오 회장이 로비를 했다고? 정말이야? 그 양반이?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 오 회장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도진에게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왔어요. 도진 씨, 이걸 들어보세요. 박 실장이 도진에게 녹음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뭔가요? 도진이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오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진이? 그놈은 희생양으로 삼으면 돼.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녹취록에는 오 회장이 도진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계획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장인어른이 저를. 도진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제야 정신이 들었네요. 오 회장은 당신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어요. 박 실장이 도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도진이 모든 망설임을 버리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께 가야겠어요. 도진이 이금자를 찾아갔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도진이 무릎을 꿇으며 어머니 앞에 USB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이금자가 USB를 보며 물었어요. 유리가 압수수색 전에 몰래 버리라고 지시했던 자료를 제가 빼돌렸습니다. 도진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어요. 그동안 비겁하게 굴어서 정말 죄송해요. 이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이금자가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안아줬습니다. 도진아, 늦었지만 용기를 낸 게 다행이야.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도진이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금자는 도진이 가져온 증거물과 박 실장의 새로운 혐의 자료를 통합했어요. 이제 정말 완벽한 증거가 갖춰졌네요. 박 실장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유리 부녀가 조직적으로 법의 심판을 농락했다는 게 확실히 증명되었어요. 이금자가 최종 고발장을 작성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거예요. 최종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어요. 오유리의 시간 끌기 전략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합니다. 검찰 관계자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병원에 있다고 해서 수사를 피할 수는 없죠. 다음 날 병원에 검찰 수사관들이 나타났어요. 오유리 씨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병실에 누워있던 오유리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저는 환자예요. 오유리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곧바로 구치소로 이송됩니다. 오유리가 수갑을 찬 채 병원에서 끌려나가는 모습이 뉴스로 방송되었습니다. 오 회장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딸의 긴급 구속에 이어 제 비리까지 드러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 회장이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회장님, 이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구 제명이라는 뜻인가? 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며칠 후 오 회장의 영구 제명 소식이 발표되었어요.
이금자와 박 실장은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정하영 씨의 증언을 완벽하게 보조해야 해요. 이금자가 박 실장에게 말했어요. 오유리 부녀에 대한 법의 심판이 임박했네요. 박 실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후 변론까지 완벽하게 준비합시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날 이금자는 조용히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이금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제 복수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섰어요. 이금자가 박 실장에게 말했어요. 부패한 기득권층을 연대와 법의 힘으로 심판하는 정의로운 승리가 되었네요. 박 실장이 이금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완전히 완성된 복수예요. 이금자의 길고 긴 복수 여정이 드디어 정의로운 승리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마지막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오유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권 남용, 뇌물수수, 증거인멸 및 위증교사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됩니다. 방청석에서 이금자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합니다. 재판장의 선고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또한 판사직 영구 박탈을 명합니다. 오유리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었어요. 방청석에서 이금자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천벌을 받았구나. 이금자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이번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가 이금자에게 마이크를 향했습니다. 최고의 천벌이라고 생각해요. 정의가 승리한 거죠. 이금자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이금자는 뉴스를 보며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전직 대법관 오 회장, 법조계에서 영구 제명. 뉴스 화면에 오 회장이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 회장이 모든 것을 잃은 채 대중에게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복수가 끝났구나. 이금자가 뉴스를 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며칠 후 도진이 이금자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도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슨 얘기니? 이금자가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 대기업 변호사 그만두기로 했어요. 도진의 말에 이금자가 놀랐어요. 갑자기 왜? 박 실장님과 함께 공익변호 네트워크를 설립하려고 해요. 억울한 피해자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도진이 자신의 새로운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이금자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도진아, 뒤늦게라도 진정한 정의의 가치를 깨달아서 다행이야.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도진이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다 용서한다. 이금자가 아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 엄마가 축복해줄게. 한 달 후 이금자는 과거 식당이 있던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작은 가게 앞에 간판을 달고 있었어요. 정의 김치 식당. 이금자가 간판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소박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자. 정하영도 이금자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이모, 저도 이 동네에서 새로 시작할게요. 정하영이 아이와 함께 이금자를 찾아왔습니다. 하영아, 같이 힘내자. 우리가 서로 도우며 살면 돼. 이금자가 정하영과 아이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이제 안정된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겠어요. 정하영이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따뜻한 이웃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이금자의 새로운 식당은 특별한 공간이 되었어요. 오유리에게 억울한 판결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이모, 오늘도 왔어요. 한 아저씨가 식당 문을 열며 들어왔어요. 어서 와요. 오늘 김치찌개 끓였어요. 이금자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서로 위로가 되거든요. 다른 손님이 말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희망을 나누는 공간이에요. 이금자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 실장도 식당의 단골 손님이 되었어요. 이금자 씨, 오늘도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박 실장이 식당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실장님, 어서 앉으세요. 특별히 맛있게 끓였어요. 이금자가 박 실장을 위해 김치찌개를 담아줬어요. 변호사로서의 명예도 완전히 회복됐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박 실장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실장님이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이금자가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어느 평온한 저녁, 이금자는 식당에 찾아온 가족과 이웃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뺨을 맞았던 그날의 상처 대신 굳건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따뜻한 밥 드세요. 이금자가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식당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이금자가 주방으로 들어가서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배추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씻으며 조용히 독백했어요. 가진 것이 없다고 무시당했지만 진실과 정의만큼은 결코 돈이나 권력으로 살 수 없었어. 이금자가 김치를 담그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겼어. 정의가 승리했어. 그녀가 하늘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평화로워. 우리 도진이도 바른 길을 걷고 있고. 이금자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앞으로도 이 작은 식당에서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눠줄 거야. 식당 밖으로는 따뜻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이금자의 길고 험난했던 복수의 여정이 마침내 평화로운 일상의 행복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의 김치 식당의 따뜻한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희망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가진 것 없는 평범한 시어머니가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정의를 추구한 이야기였습니다. 뺨을 맞고 모욕당한 그 순간부터 시작된 복수는 단순한 개인적 원한을 넘어 부패한 권력에 맞선 소시민들의 연대로 발전했어요. 오유리와 오 회장이 받은 천벌은 단지 이금자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불의에 맞서는 모든 이들의 승리였습니다. 돈과 권력이 모든 것을 지배할 것 같던 세상에서 진실과 정의만큼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어요. 이금자가 다시 연 정의 김치 식당처럼 작지만 따뜻한 희망의 공간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정의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곁에서 시작되니까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어둠이 내리면 별이 더 빛나듯 힘든 세상 속에서도 빛나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감동적이고 속 시원한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